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스닥 지수 추가적으로 얼마나 하락할까? 또 하락한다면 이유는 뭐냐? 그리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으냐? 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이제 하락 이유부터 이제 알아야 되니까 하락 이유가 한 10가지 정도 열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하락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코스닥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금리 상승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적정한 이제 주가 대비 대부분 코스닥 종목 기업들이 고평가된 상태예요. 대표적으로 위메이더, SK바이오사이언스, 우리 포유한율연구소가 매도 의견까지 냈는데 아직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비싸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로블록스 같은 것이 이제 게임 회사인데 위메이드도 게임 회사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주식이 그 로블록스와 비교하더라도 아직도 훨씬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내용이 없다. 로블록스는 내용이라도 있고 그 영업 실적이라도 있는데 위메이드는 영업 실적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식들은 너무 지금도 고평가되어 있다. 그 11월 종가로 이제 10만 원이 붕괴됐는데 포유 환율 연구소가 15만 원 할 때 아마 매도 의견을 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더라도 7만원까지 하락하는 것은 뭐 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아직 이런 기업들은 10% 이상 하락할 수 있죠. 뭐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인데 보고서 매도 의견을 낸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늦어버려 가지고 조금 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매수할 때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이제 공황기업들이 코스닥에 많잖아요. 코스피보다는. 그러니까 이 공황기업들이 공모 가격을 애널리스트들이 그 거품을 그 넣어가지고 공모하거든요.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공모 가격에 벌써 한 30% 정도 거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원 분양을 공모를 획득하면 그 한 10만원 정도 거품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코스닥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은 경기 불황기, 그러니까 시장금리 상승기가 어떻게 보면 경기 불황기고, 한국은 부동산 시장까지 지금 불황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태니까 뭐 한국은 어떻게 보면 경제가 불황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황기에 이런 중소기업들이 취약하잖아요. 부도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 코스닥 기업에 이제 메타버스, NFT 관련 주식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메타버스 관련 주식은 하락 압력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코스닥 기업들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가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메타 산업을 주도하는 메타 주가도 뭐 하루에 27% 폭락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뭐 게임주 같은 거는 하루에 얼마든지 20% 하락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이제 규모까지 작으면 더 취약하지요. 그 회사 규모까지 작으면 그 문제도 있고, 다섯 번째로 이제 정시 환경이 가치주 또는 실적제로 전환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금융주나 에너지 주식 쪽으로 그 시장 질서가 재편되는 거죠. 그런데 코스닥에 그런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그것도 이제 원인이고, 그 다음에 유가 고공행진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90불이 부담스럽거든요, 배럴당.
더군다나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가게도 부채가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차는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 수지까지 이제 그 마이너스로 바뀌어 버렸는데, 근데 이 유가 고공행진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종식시키지 않는 한,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더 부담이거든요. 특히 석유는 모든 기업의 생산 원가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다 어려워진다는 거죠. 특히 중소기업은. 그래서 이제 이것도 부담이고, 그 다음에 이렇다 보니까 돈이 이제 MMF 시장으로 이동해 버리죠. 그러니까 정시 내에서 돈이 그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전략이 있잖아요. 안 그래도 정시 돈이 MMF 시장으로 이동하고 예금 시장으로 이동하고 적금 시장으로 이동하는데, 그럼 정신의 에너지가 약하지요. 그런데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에너지를, 정시 에너지를 지금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논리라 할까요? 그런 논리를 펴면서 코스피 시장 내지는 가치주 내지는 실적주 쪽으로 유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정시 에너지도 없는데 코스닥 기업은 더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또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강조하는 시장 내 이제 특히 코스닥 시장 내 화폐 유통 속도,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하락 국면에서는 각종 비리가 노출돼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막 비리를 터뜨린다는 거죠. 루머까지도 터뜨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걸려들기 마련이고, 또 투자자는 불신하죠.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현재 바닥이냐 하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앞에서 얘기한 10가지 이유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하락할 것 같다. 그러니까 880이던데 그 11일 종가가 아마 800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락하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거죠. 지금도 한 10% 하락하면 종목별로 보면 30%까지 하락한 종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지금 최근래에 한번 종목 조사를 해보면 코스닥에 그 매도 의견을 내고 싶은 종목이 많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아직도 20, 3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그 중에서는 또 상승하는 코스닥도 뭐 전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상승하는 주식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10% 정도 하락은 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인데, 뭐 제일 좋은 거는 예방인데, 지금은 이제 예방할 시기는 지난 것 같다. 그렇다고 물타기를 할 것이냐? 뭐 물타기 해도 되는 주식도 있겠죠. 이제 지수가 많이 내렸으니까 개별 종목으로 보면 뭐 50%, 70% 하락한 종목도 있으니까. 근데 지나치게 하락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 종목이라면 뭐 물타기 해도 되죠. 근데 정시 환경을 보면, 특히 코스닥 시장 환경을 보면 물타기는 아직은 아니다. 좀 더 800까지 내려가면 물타기 해도 늦지 않다. 지수가. 그런 접근 방법은 한번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10% 하락한다고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가지는 않을 테니까 종목별로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수가 10% 하락할 테니까 뭐 위험 관리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쉽게 하면 현금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정말 좋다고 하는 기업이 있다 하면 그냥 계속 사모을 수도 있겠고, 여하튼 이것은
종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포유환율연구소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는 안은 제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지수는 한 10%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 같고, 그 중에서는 20-30% 이상 하락할 종목도 뭐 적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